경찰을 하시다가 저희들 이미지에는 이제 경찰이라는 이미지보다 프로파일러, 예. 범죄 심리학 예. 이 이미지가 더 많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뭐 저는 경찰대학 갈 때부터 수사밖에는 생각이 없었고 2년 동안 이제 시위 현장에서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걸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일선 경찰서 배치가 됐거든요. 그때 딱 터진 게 뭐냐면 1992년 후기 대학교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에요. 아, 맞아. 그런 일 있었던 것 같아. 우리의 입시 사상 초유인 시험지 도난 사건의 현장. 뉴스에 매일 그게 나왔어요. 대학 입시 시험지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누군가 침입을 해서 한 질의 시험지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대형 사고인데? 그렇죠. 교육부는 후기대 입시 날짜를 2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입시 지옥이 연장된 셈이 되었고 미치는 거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제가 이제 책임지게 된 거예요. 여기 있다. 1992년. 떴다. 1992년 시험지 도난 사건. 저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결국 미제로 남았다? 범인을 못 잡은 거죠? 범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을 잡긴 잡았어요. 그럼 여기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누굴까?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 경비 책임자였던 거죠. 놀랍게도 이분이 지명 수배 중인 사람이에요. 근데 대학의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체포를 했죠. 지명 수배 사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여기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했더니 그 대학의 경비 과장, 이 조모 씨인데 이분하고 이 정모 씨가 같은 대전 출신이에요. 그 둘이 대전에서 같은 건설 업체와의 연관성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건설 업체의 대표는 이 조모 경비과장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 건설 업체는 그냥 건설 업체가 아니라 조폭이 운영하는 데였고 이 동생은 조폭의 두목이었던 거예요. 이게 뭔가 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의 경비과장이 조폭인 동생이 돈이 거액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막 시험지라는 보물 같은 것들이 와 있고 하니까 자기가 데려와서 경비원을 시켜준 이 정모 씨를 통해서 훔쳐내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 형사 회의할 때 경비과장의 신병을 확보해야 되겠다. 너무 늦으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긴급 체포를 하자라고 해서 갔는데 이분이 저희가 도착하니까 목을 매서 자살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수사의 꼬리가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실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모 씨를 일단 체포를 했어요. 그 훔친 시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쓰였고?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지를 훔친 다음에 겁이 나서 가지고 있다가 대학교 뒷산에 찢어서 흐트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동원 가능한 모든 경찰력 쫙 일렬로 야산에 서가지고 그 시험지 조각을 이제 쫓아찾는 그 이내전 이게 매일 뉴스에 나왔었어요. 너무 살인의 추억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아니고 시험지야. 시험지가. 근데 안 나와요. 뭐 종이 쪽 딱 보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가서 정말 어디다 뒀느냐 그랬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학교의 화장실에 가서 대변 넣는 곳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형사들하고 전부 또 뒤졌어요? 손으로 정화조를 다 뒤진 거예요. 약간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런 건 너무 느껴지죠.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학교 앞에 있는 휴지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다 손을 다 뒤졌죠. 안 나왔어요. 경찰을 괴롭히기 위한. 그냥 그 사람 범인을 이렇게 잡아가면 안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은 증거를 못 찾고 자백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 헌법과 형사사정법의 원칙상 본인에게 불리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라는 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주변 정황 증거들 모아서 보강 증거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 가서는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미 모든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때는 제가 거의 그 집에를 못 갔어요. 한 3개월 동안을. 이런 책상 2개 붙여놓고 그 위에서 그냥 쪽잠 자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다시 뭐.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때 참 그게 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랑 참 쉽지만 인간의 심리로 무죄 추정을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이나 증거로 보건데 그 사람이 범인이 맞는데
무죄 추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생기는 약간 뭔가 약간 심리적인 문제가 되게 클 것 같아.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나왔어요. 충격이 컸죠. 충격이 컸고요. 어쨌건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